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요. 맛과 멋의 고장 전주, 군산의 새만금까지 요즘 한국에서 아주 핫한 지역이죠.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님 오늘 DKNet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네. 너무 귀한 분을 모시게 됐는데 먼저 네. 저희 좋은 아침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전해 주시죠. 네, 좋은 아침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전라북도 도지사입니다. 이곳 델라스까지 와서 네네.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또 이번 기회에 또 전북과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DK 미디어 그룹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안 그래도 이제 뭐 방송 전에 잠깐 사담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도지사님께서 미국에 오신 건 지난 월요일이셨어요. 지사님의 근본 미국 방문의 목적이 좀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 그걸 살짝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저희가 방문하는 도시는 크게 3개입니다. 네네. 네,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이틀 정도 네. 지금 있었고 네. 이곳 댈라스에서 하루 또 보스턴에서 하루 이렇게 그렇군요. 이어지고 있고요. 네. 라스베가스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이 가전 박람회 맞아요. CES에 저희가 전북관을 올해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대서특필이 되기는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네네. 그동안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이 CES에 참여는 하고 싶었지만 네. 거기 임대료가 꽤 비싸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언감생심 못 가고 있다가 감히 쳐다도 못 보다가. 네,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네. 보자. 와. 그리고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마. 네네. 이렇게 해서 전북관을 같이 만들어서 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8개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네. 또 학교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군산대 이런 학교들이 네네. 이제 산학협동으로 사내 벤처기업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벤처기업들이 또 8개가 참가를 해서 네네. 전라북도에는 총 16개 부스가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네요. 근데 기업도 기업인데 네네. 이번에 CES에서 아주 핫한 것이 뭐냐면 드론 축구예요. 드론 축구요? 예. 드론으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예. 아, 진짜요? 드론인데 네네. 드론을 가지고 드론끼리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렇죠. 드론 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드론을 이 축구공처럼 네네. 탄소 소재로 감싸요. 네네. 그리고 이 탄소 소재로 만든 이 공을 조정을 하면서 축구를 하는데 그 탄소 안에 들어가 있는 드론이 움직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을 다 한 팀에 5개씩 주고 네네. 5명이 그거를 이제 움직여서 네네. 이 축구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거기에 관객들이 엄청 많이 몰렸을 것 같은데요. 저도 놀랐어요. 진짜요? 갔더니 꽉 차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이 CS 전시관이라는 것이 네네. 약간 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조용해요. 드론은 이 드론이 움직이니까 그다음에 축구 이 볼과 볼이 부딪히고 네네. 또 드론이 움직이니까 계속 소리가 나고 윙윙윙 막 소리가 나고 이렇게 네네. 하니까 사람들이 뭐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서 막 축구 경기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하니까 흥미진진한데 네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축구 볼, 네. 그 볼을 미국하고 캐나다에 약 500만 불어치를 계약을 했어요. 전북이. 예, 전북이. 근데 이제 이 소위 드론 축구 세계 드론 축구 협회가 있는데 네네. 세계 드론 축구 협회의 본부가 네. 전주에 있고 진짜요? 우리 전라북도가 이걸 만들었어요. 대단하네요. 2016년도부터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저희가. 아니 그러면 도지사님은 사실은 전북 도지사가 되신 거는 그 이유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되시고 나서 이거 드론 산업이 엄청 크겠다. 그걸 좀 내다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앞에 도지사님이 전주시장과 같이 힘을 합해서 그걸 한 거고. 대단하네요. 네, 근데 이것이 지금 약간 대박의 조짐이 있어요.
제가 지금 들으니까 약간의 대박의 조짐이 아니라 아주 네. 큰 대박의 조짐이 있는데요. 네네. 그럴 만큼 사실은 뭐 요새 세계적으로 웬만한 뭐 불꽃놀이다 할 때 같이 들어가는 게 다 드론쇼가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올림픽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가 될 텐데 거기에 전라북도에 세계 지부가 네. 있다. 저희는 드론 축구. 네네. 축구에 집중돼 있는데 드론 축구의 장점은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 폐쇄된 공간에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 드론 축구장에 가야지만 이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이 어른들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경기장에 가서 축구를 하면서 드론도 익히고 기술도 익히고 축구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와. 인기가 좋아요. 그러네요. 몸도 튼튼해지고. 대한민국에 약 1,000개 정도의 지금 팀이 있어요. 그럴 만큼 많아요? 네네. 놀랍네요. 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는 솔직히 그 축구 사랑이 남다른 나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네네. 그렇게 했고 이제 또 저희가 올 10월 달에 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네. 전주에서 열게 됐어요. 이게 보통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열리게 되지 않나요? 세계 한상대회 이거 굉장히 유명한데. 세계 한상 대회가 네네. 작년에 처음으로 오렌지 카운티에서 했어요. 맞아요. 미국에서 했어요. 미국에서. 네네. 그런데 해외에서 한 건 작년이 처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이 21번째인데 그렇군요. 1위부터 20회까지는 한국에서 1년에 한 번씩 네네. 했었고 작년에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를 했고 맞아요. 앞으로는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 하는군요. 이렇게 하기로 해서 네. 올해는 한국, 내년에는 중국 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네, 전라북도가 와. 한상대회 소위 그냥 한상대회라고 하면은 쉽게 아실 거예요. 네. 이 한상대회 처음으로 열게 됐어요. 너무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은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미국에서 처음 열린다고 할 때 오렌지 카운티와 여기 달라스가 경합을 맞아요. 벌였었어요. 얘기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달라스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그 네. 기대감이 있었는데 살짝 요번엔 뭐 다음에 네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한상 대회도 또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상대회가 성공이냐 성공되지 않냐의 가장 핵심은 네. 얼마나 많은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비즈니스맨들이 참여를 해주냐 그렇죠. 이거기 때문에 네, 그 참여도죠. 제가 미국에 와서 음. 한상 분들을 찾아뵙고 네. 많이 좀 참여해달라. 이것을 좀 독려도 해야 될 네네. 필요도 있어서 그것도 하고요. 또 그렇군요. 이 보스톤에서는 바이오가 강하니까 그렇죠. 저희 전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바이오 특화단지 신청을 하고 이거를 열심히 지금 육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바이오 쪽에 그 선진 기관인 모더나라고 있잖아요. 네, 압니다. 네, 네. 그 회사도 방문하고 그렇군요. 또 바이오 쪽에 스타트업의 가장 핵심인 MIT나 하버드 네네. 하고 저희하고 같이 업무 협약도 하고 뭐 이런 일 하러 굉장히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몸이 10개라도 지금 부족한 지경인데 네. 아니 근데 전라북도에서 진짜 뭐 서울도 아닌 전라북도에서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말만 들어도 와 정말 대단하다 하는데 뭐 전라도민들이 여기 달라스에도 워낙 많아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그러면은 와 도대체 전라북도 어떤 곳인데 네.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하는 거야? 네.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전라북도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전북 하면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네네. 30년 전에 한국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마도요. 전북 거기는 전주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이 있지. 그리고 전북은 농업에 상당히 집중되어 네네. 있는 낙후되어 있는 지방이야. 네. 이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많이 계시겠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최근에 이제 큰 변화가 뭐냐면 네네.
이 대한민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대한민국 지금 K컬처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K컬처가 어디에서 다 시작됐냐? 의식주에서 다 비롯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식, 한옥, 또 한복, 또 쓰는 한지, 네네. 또 대한민국의 고유한 음악인 판소리, 네네. 이런 것들에서 K컬처가 다 나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K컬처의 본류를 찾아가 보자. 해보니까 그 본류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번성하고 있는 곳이 전주더라. 맞아요. 전북이더라. 자, 지금 가장 유명한 BTS가 있는데요. 네네. BTS를 만들어낸 소위 디렉터가 네네. 방시혁 씨라는 너무 사람 아니에요? 유명하죠. 방시혁 씨의 고향이 전주예요. 아, 진짜요? 그럼요. 동양 분이신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네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아, 우연이 아니다. 방시혁 씨가 그 아버지 어머니 또 방시혁 씨의 몸에 흐르는 네네. 이 K컬처에 이 피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도지사님 진짜 제가 그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에 있는 분들이 예술인들이 정말 많다. 자, 정말 많은. 제가 네네. 수치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예술인 중에 가장 잘한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소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무형문화재를 나라에서 지정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지정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거를 소위 도 지정 또는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인데 네네.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경기도가 1,400만 인구에 무형문화재가 85건이에요. 85건. 네. 네. 전라북도가 인구가 176만이에요. 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전라북도에 있는 무형문화재가 몇 개냐? 105건이에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곳에서 105건이나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건데요? 네. 단순한 무형문화재의 전체 숫자로도 대한민국 1등이고 그러네요. 상대적인 숫자로 보면 뭐 이건 월등하게 1등이고 그렇죠. 전라북도에 그만큼 문화유산이 풍부하다는 얘기고 그러네요. 이제 이것이 엄청난 자산이 되어서 네네. 이거를 저희가 산업화시키고 관광상품화하고 할 때가 네네.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저는 도지사 작년에 처음 됐습니다. 이 방송 처음 듣는 분들에게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도지사 하기 전에는 이제 국회의원을 8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전라북도가 다른 지금 17개 지자체가 있는데 광역 지자체가 있는데 네네.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장점이 뭘까? 차별점이 뭔가. 네, 이거를 제가 정말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네.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는 네. 1번은 문화관광을 다른 지역보다는 월등하게 장점이 있으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 네네. 한옥마을에만 1년에 2천만 명이 오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래서 네네. 이분들을 더 여기서 놀거리를 만들고 더 자게 만들고 네. 해서 체류 기간을 늘리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생명 바이오예요. 네. 과거에는 농업이 1차 산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약간 천대받는다 이런 식으로 네네. 했는데 지금은 농업이 6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를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으로 가공을 하고 오래 보존을 하고 네네. 유통을 하고 또 노는 관광상품과 같이 연합을 하고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하니까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그렇죠.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네네. 자기 몸에 좋은 식품을 너무 필요로 하고 맞아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국가 식품 클러스터라고 해서 네네. 식품 기업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전북 익산이다. 그 다음에 와, 대단하다. 우리 농생명 바이오 산업이 네네. 더 크게 발전을 하면은 연구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R&D. 네. 우리나라의 농생명 바이오와 관련된 R&D 인력이 약 10,000명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그 중에 약 50% 가까이가 전북에 있어요.
아무래도 뭐 유수의 기업들이 다 그곳에 있으니까 다 기업도 몰리는 기업인데 거겠죠? 저희가 네. 우리나라의 R&D 기관 중에 가장 큰 데가 농촌진흥청이에요. 네네. 농업과학원, 원예과학원, 축산과학원 이건 여기에 박사급 인력이 네네네. 수천 명이 있는데 이 기관이 전북 혁신도시로 다 내려왔거든요. 10년 전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북이 여러 R&D부터 시작해서 식품 가공, 네. 뭐 재배는 어떠냐? 이거 넓은 땅에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전북에 있는 많은 농지도 있지만 네네. 저희 새만금에 빈 땅이 3천만 평 있어요. 빈 땅이요? 네, 농지로 앞으로 쓰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땅이 지금 짠물 빼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를 3천만 평을 앞으로 어떻게 스마트팜을 만들고 신선식품의 대량 재배지로 만들어서 네네. 중국과 일본에 공급할 것인가. 식품 허브항으로 새만금을 만들어서 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의 또 비전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 또 농생명 바이오 네. 이것을 두 축으로 지금 키우고 있다가 중간에 제가 좀 새로운 걸 좀 발견했어요. 그 와중에 또 새로운 걸 어떤 2차 전지. 2차 전지라는 게 뭘까요? 세컨더리 배터리. 네네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아, 배터리 네네네. 있잖아요. 네네. 이제 더 이상은 뭐 점점 전기차로 자꾸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이 한국이라는 거는 아실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 한국의 가장 큰 배터리 제조 완성차 네.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 네. SK온, 삼성 SDI. 네. 여기가 이제 배터리를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네네. 이 배터리 만드는 소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배터리는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고 여기에 그러니까 건전지처럼. 그렇지 건전지 네네. 양극과 음극이 있고 여기에 가운데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하는 전해질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이게 다 진짜 소재들을 만드는데 이 소재를 만드는데 한국이 굉장히 강국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이 작년에 2차 전지를 앞으로 대한민국의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 그러니까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했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첨단 전략 산업 단지로 4개를 지정해서 이 4곳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네네. 라고 지정을 했는데 오창, 포항, 울산, 새만금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네네. 새만금은 후발주자이기는 한데 다른 3곳은 지금 공장이 다 들어차가지고 네네. 추가로 공장 지을 땅이 없어요. 그렇죠. 빽곡한 상황이고. 새만금은 빈 땅이 많습니다. 3천만 평? 네. 거기는 농생명 용지고 산업 용지는 1,000만 평이 또 있어요. 전체 저희가 8천만 평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4천만 평은 호수, 네. 8천만 평은 육지. 아, 그렇군요. 네, 새만금이 방조제를 만들어서 매립했는데 그렇죠. 방조제 안쪽이 1억 2천만 평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개간 산업을 했었군요. 그래서 저는 네네네. 이 변화하는 새만금, 이 새만금은 무슨 전북의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러네요. 그런데 네. 이 변화하고 있는 새만금의 현장을 네. 전 세계 한인 비즈니스맨들이 와서 한번 보셔야 된다. 이걸 그렇죠. 한번 봤을 때 이 비즈니스에 대한 영감이 확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대기업이 전북에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도지사 될 때 우리 전북 분들이 대기업 좀 삼성, LG 이런 데 좀 제발 좀 데리고 와라. 맞아요. 그래서 제가 대기업 5개 유치하겠습니다. 공약을 하신 거예요. 공약을 하고 당선됐어요. 아, 진짜요? 네. 네네.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전국 최고 득표가 나왔어요. 제가 안 그래도 사전 조사를 좀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맞아요. 해내셔야 해내야 되잖아요. 1년 6개월 만에 했어요. 5개를. 네, 신문들 통해서 진짜 그런데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5개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서울을 몇 번 왔다 갔다 했겠어요. 맞아요. 여러 번 만나고 기업의 사장님들 만나서 새만금은 안 오려고 그러니까 네네네. 설득해서 오게 만드는데 이분들이 오게 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 현장을 한번 딱 보니까 야 이건 되겠다. 네네.
이거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100마디 말보다 진짜 한 번 보는 것이 더 임팩트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유치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네네.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비즈니스맨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그 현장을 네네. 한번 보셔라. 그러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지사님이 오늘 너무 잘 나오신 거고 네. 딱 적당한 때에 또 많은 것들을 지금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저희 네. 잠깐 광고만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맛과 멋의 고장, 전주, 군산, 거기에 이어서 새만금까지 멋진 곳에서 도지사를 하고 계신 우리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네. 지금 제가 이제 도지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진짜 무한하다. 네. 이 전라북도의 발전 가능성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곳이다라는 게 진짜 의심 없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몇 개월 전이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 새만금에서 네. 세계 잼버리 대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 이제 이 아픈 부분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이거를 여쭤봐도 될까 이게 아픈 손가락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생각이 잘하셨어요. 드는데 네네. 저에게도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럴까요? 그러면은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어떠셨는지요? 속이 많이 상했죠. 사실은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이제 전임 도지사 때 물론 유치는 했지만 네네네. 저희가 새만금에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된 이유는 전 세계에서 4만 5천 명의 미래 지도자들을 새만금에 불러서 그러니까요. 새만금을 알리고 새만금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알리고 이번 기회에 새만금을 한번 도약시키자. 네네. 솔직히 이런 포부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네네. 저희가 7월 20일 날 잼버리가 8월 2일 날 시작됐거든요. 진짜 한 무더위에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근데 7월 20일 날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 단지로 지정이 됐어요. 그날 7월 네네. 20일 날. 네네.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너무 기쁜 날이죠. 야, 드디어 이제 전라북도와 새만금이 2차 전지의 메카로 바뀌는구나. 네네. 그동안 농업 위주의 산업에서 그렇죠. 드디어 산업적인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완전 탈바꿈 하는 거니까. 1년 6개월 만에 2차 전지 기업들이 네네. 10조를 투자를 약속했어요. 이미 지금 땅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빈 땅은 많은데 그렇죠. 땅을 지금 열심히 매립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미래의 그분들이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산업단지가 200만 평 조성했다가 갑자기 분양이 갑자기 되니까 네네.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아. 지금 열심히 매립하고 네네. 있어요. 다시. 네. 그런데 그런 기회로 삼초했는데 잼버리를 당연히 잼버리 12일 동안 잘 치러서 다시 한번 도약하자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근데 잼버리에 일단 40년 만에 가장 큰 무더위가 왔던 기후 위기도 있었고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 부족이야 나왔던 거예요. 네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그렇죠. 이 화장실을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조직위원회에서 네네. 우리 전라북도에 이제 도움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하실 분들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하겠어요? 전라북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라북도에 빨리 청소할 수 있는 인력 좀 구해 주십시오. 뒤늦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입이 돼서 네네. 청소를 하는데 이 땅이 250만 평이에요. 잼버리가 네. 벌어진 땅이. 네. 이거를 청소하는데 저희가 청소를 해보니까 하루에 2교대 300명씩 600명이 필요해요. 네. 청소를 실제로 해보니까. 음.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당초에 몇 명을 가지고 청소하려고 예상했냐? 30명 가지고 하겠다고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탁상 행정이고 현실을 모르는 계획을 세웠던 거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가 이 일에 소위 디폴트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입을 해서 이거를 막아서 이제 안정화를 시키고 있었는데 네네. 드디어 이제 화장실 문제 해결되고 잘 되겠구나 했는데 또 태풍이 와버렸어요. 맞아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날 차가 4만 5천 명을
움직이려고 하면 네. 44인용 버스가 그날 1200대가 네. 와가지고 사람들을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13시간 동안 실어날랐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뉴스가 보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네. 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마지막 사람 보내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얼마나 속이 찢어졌겠어요. 아, 진짜 너무 긴박했을 것 같아요. 근데 차량이요. 버스가 1200대가 왔는데 네네. 그 차량 길이만 8km예요. 맞아요. 그래서 차 안에서 기다리는 게 몇 시간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잼버리를 우여곡절 끝에 마쳤는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잼버리에 정작 참석한 청소년들은 사실 너무 만족해하고 갔어요. 보이지 않는 네네네. 곳에서 저희 전북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했냐면 네. 전북이 14개 시군이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던 네. 잼버리에 참가한 학생들을 영외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우리는 14개 시군의 각 관광지와 체험시설을 방문해서 네네. 거기서 체험을 할 청소년 문화체험을 하게 했는데 하루에 12,000명씩이 밖으로 가서 그 체험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6일 동안 그 활동이 벌어졌거든요.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전통 체험부터 많았을 그런데 거예요. 네. 그 즐거워하는 그 학생들의 현장을 취재할 수는 없어요. 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 네네. 그 잼버리에 참가한 학생들을 직접 취재를 못하게 해놨어요. 취재 지침상. 네네. 그리고 안 좋은 보도는 SNS를 통해서 언론사로 흘러가요. 개인적인 SNS가 노출이 된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보도의 비대칭성이 생긴 거예요. 등등. 그런 면도 있었다. 그러나 뭐 가장 중요한 건 저희들이 어쨌든지 조직이건 전라북도건 네네.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 행사였는데 중간에 조금 뭐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네. 반성하고 네네. 교훈을 찾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한인 비즈니스 대회 유치하는데 네네.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정말 맛깔지게 그리고 멋지게 잘 치루어서 진짜로요. 잼버리 터널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자.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네네. 저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흑역사를 이제 아주 좋은 역사로 바꾸셔야죠. 8월 1일 잼버리가 벌어진 날부터 네. 8일 동안은 현장에서 텐트를 치고 잤어요. 같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러 사건이 벌어져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네네. 머리를 염색을 안 했어요. 작년 12월 30일까지.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반백이에요. 그래서 거의 백발로 됐다가 네네. 작년 12월 31일 날 염색 다 했어요. 지금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젊은 얼굴을. 그렇지만 그동안에 너무 마음고생도 심했고, 본의 아니게 참 열정을 다해서 했지만, 만족된 그런 건 하지 못했지만, 요번 또 이제 한상 대회를 준비하시면서 네. 그 모든 것들을 좀 회복해보겠다. 처음부터 전라북도가 맡아서 준비하면 확실히 다르다. 네네네네. 품격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정말 친절하고 멋있는 대회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구나. 네. 라는 거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습니다. 네.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김관영 전북도지사님이 뭐 국회의원도 8년 하셨다 뭐 이러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까라는 살짝 개인적인 네. 어떤 관심도가 조금 생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도장 깨기의 달인이세요. 일명 이제 고시 3과에 내리 이제 줄줄이 고시 3관왕을 한 천재로 알려졌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네네. 제가 고시를 3개 합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시 3관왕이다. 그리고 머리 천재다. 네네.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천재처럼 생겼어요? 네. 안 그래요. 제가 사실은 네네. 고시 3개 하면서 6년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도 있었다. 그럼요. 네네. 고시는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을 못 봐요. 그러니까요. 6년을 물먹고 음. 처음부터 끝까지 고시 3개 하는데 12년 걸렸어요.
12년. 예. 그래서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끊임없이 도전하자. 네네. 현실에 너무 안주하지 말자. 라는 것이 저의 인생의 가치관인데 네네. 그래서 제가 도전 경성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도전 경성. 예. 네. 도전해야지 이룰 수 있다. 네네. 도전하면 이룬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 인생의 삶이 그랬고 네. 이 도전 경성을 제가 작년 우리 전라북도 도정의 목표로 삼아서 그러니까요. 2023년에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네네. 또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과 같이 힘 합쳐서 열심히 했는데 조금의 변화의 조짐은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올해 저희가 전북 특별자치도가 되기 때문에 네네.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그동안 전라북도라는 이름이 128년 동안 저희가 사용해 왔었는데 그렇죠. 전북 특별자치도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네. 이름만 바뀌면 안 되니까 네. 내용이 바뀌어야죠. 아, 그러면 이게 굉장한 좀 의미가 있는 걸 텐데 어떤 식으로 내용이 바뀌길 원하시나요? 저희는 전라북도가 그동안 가져왔던 전통과 문화, 강점을 기초로 해서 네. 더 잘 사는, 더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과 같은 그런 틀과 방법으로는 네. 변화의 한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좀 더 점프를 한번 해보자. 네. 라는 취지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것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과 첨단 정책의 테스트베드를 우리 전라북도가 해보자. 네네. 자, 어떤 새로운 기술을 대한민국에 도입하기에는 이 검증이 안 된 걸 바로 하려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먼저 해보자. 그래서 3년 정도의 시한을 가지고 네네. 전라북도에 180만 정도 되니까 여기다 먼저 해보고 3년간 해서 결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산도 시키고 네네. 해보자. 그 테스트베드 시험장을 우리가 자처하겠다. 네. 라고 해서 저희가 농생명 산업특구도 만들고 네. 문화관광산업특구도 만들고 산악관광 또 고령 친화산업 네. 지금 노인 인구 비중이 대한민국이 약 25% 가까이 가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 네네. 고령화 시대잖아요. 고령화 시대죠. 이 전북에 이제 노인들이 많은 동네는 많은 데는 약 지금 38%까지 갖고 있거든요. 65세인. 네네네. 그래서 노인들을 케어하는 산업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우리가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런데 노인을 케어하시는 소위 요양보호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 대단한 정신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을 또 케어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그분들을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네네. 또 그분들을 인력도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하는 그런 회사와 R&D 여러 가지 휴양시설들을 네네. 복합화시킨 집적화된 단지를 만들어보자. 이것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보자. 네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다른 지역에서 아직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네. 우리 지역에서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자, 어떻게 보면 고시 삼관을 하실 때부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지사가 된 지금까지도 네. 전라북도에 그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시도하시고 네. 지금 개발하시고 앞으로도 꿈꾸고 계신 네. 그것과 진짜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이 갑진년에 전라북도 네. 여기에서의 그러면 어떤 매년 초 뭐 이렇게 사자성어를 선정하신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도전 경성 그거는 2023년도 네, 그럼 새로운 게 또 올해는 100년 대계. 100년 대계. 왜냐하면 100년 앞을 내다보고. 특별자치도를 올해 출범하는 원년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우리가 100년을 준비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우리 후손들까지 생각하는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네. 올해 특별자치도에 디자인을 하자.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자라는 네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직원들이 100년을 준비하는 네네.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보자. 그러니까 더 신중해질 수밖에 네, 없는 네. 거죠. 100년 앞을 내다봐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네. 이 100년 대계라고 하면
통상 교육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또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의 핵심은 교육과 인재 양성인데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더 저희가 집중을 해서 네. 한번 100년을 계획해보자. 너무 100년 되게. 100년 되게 진짜 너무 멋지십니다.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되었어요, 도지사님. 네. 마지막으로 우리 좋은 아침 청취자분들께 네. 마지막 또 인사 말씀 나눠주시면서 네. 좋은 아침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 라디오를 들으니까 저를 만날 수 있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대단히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짜 김관영 전북 도지사님 모시고 전라북도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곳인가, 그리고 어떤 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인가에 대해서 진짜 무한한 가능성과 또 미래를 같이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가 있다면 또 한번 이제 어떤 식으로 추진되어지고 있다라는 게 더 이렇게 명확해져서 한번 또 방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기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기 전에 올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전북 전주에서 열립니다. 네네. 이곳 델라스에서도 많은 분들이 한국에 오실 일은 있었지만 전북, 전주, 새만금까지 오실 일은 많지 않았다고 제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네. 대한민국의 가장 에너제틱한 에리어 현장을 직접 보시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물밀듯이 신청자가 쇄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델러스는 감사합니다. 할인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